새해에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까? 오늘 한 언론사는 신문지면 1면에 30개국이 새해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EU의 집행위원장, 영국은 12월 8일부터, 캐나다는 12월 14일부터, 이스라엘은 12월 19일부터, EU는 12월 27일부터 30개국이 올해 적어도 새해에는 백신을 접종 시작했다. 영국은 2억 3,700만 회분의 백신을, 캐나다는 2억 1,000만 회분의 백신을, 이스라엘은 1,400만 회분의 백신을, EU는 10억 6천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인구수 영국은 6,800만, 캐나다는 3,800만, 이스라엘은 900만, EU는 4억 5천만 명.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는요, 김영주 의원님. 네. 새해 백신 맞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1,000명분? 그런 정도라고 하는데, 1,000만 명? 1,000만 명분이라고 하는데, 그거라도, 조속히 들어와서 내년 2, 3월 중에는 맞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어떤 4천만 명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빨리 소위 리갈 바인드, 법적 효력을 가지고 확실하게 구매의 법적 절차를 거쳐서 완료가 되기를, 계약이 만료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가 인구가 3,700만 명밖에 안 하는데 적군요. 결국 4억 회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서 내년 9월까지는 충분히, 지금 현재 확보한 것만 해도 한 2억 인분, 즉 그러니까 인구 대비 6배, 7배 되는 부분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면 그 확보의 전략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때인 경우에 어느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확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많이 확보된 경우에 캐나다의 정책은 뭡니까? 우리가 많이 확보해 놓고 기껏해야 10조 이렇게 되는데 확보해 놓고 우리 인구가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만약 캐나다로 보면 3을 해도 한 1억 개 정도면 되거든요. 나머지 3억 개 정도는 저개발 국가에 기여하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멋지네요. 아니 그럼 김영주 의원님, 30개국이 저렇게 백신 구하는 동안 캐나다는 3,8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2억 1,000만 회분을 구해서 인구의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8배, 8배, 7배, 8배 백신을 구하는 동안 또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정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설이 좋으니까 한국에서 많은 양의 대량 생산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러한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조차도 이미 입도 선매, 미리 다 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우리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 한 개도 우리 마음대로 다른 우리가 추후 말하자면 그 사람들과의 논의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빨리 예산을 빨리 줘서 그야말로 어떤 뒷거래라도 해서 선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역들을 빨리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하자면 뒷거래라도 해서 확보하려는 그 긴급성이 중요하다. 다른 데보다 우리가 먼저 해달라 했을 때 돈이라도 빨리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한테 줄 필요가 있고, 그건 국회의 기능이고, 또 하나는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있을 때 그 모든 포격이 정부한테 온다라고 하는 공포감, 공무원들의 공포감, 그런 것들을 정권이나 대통령이 그런 건 문책하지 않겠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에 대한 것은 감수하고 맞는 거 아닙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게 우선순위, 빨리 1,000만 명분이라도 누구한테 먼저 마실 것인가,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스케줄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확진 판정, 7일간 자가격리 원격 직무. 문제는 확진 전 약 일주일 동안 EU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유럽 정상 대부분과 접촉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등 자가격리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비상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촬영하면서 직원들을 결국 해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도 했습니다. 그런데 톰 크루즈의 이 행동이 오히려 박수를 일각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are creating thousands of jobs, you I don't ever want to see it again. Ever. And if you don't do it, you're fired. And I see you do it again, you're gone. And anyone on this crew does it. No apologies. If you tell it to the people that are losing their homes because our industry is shut down. That's what I sleep with every night. We are not shutting this movie down! 김광삼 변호사님, 제가 미션 임파서블 1부터 다 봤는데 영화에서도 톰 크루즈가 저렇게까지 화내진 않았는데 거학을 맞서면서도 욕까지 섞어가면서 막 화를 내고 결국은 직원 몇 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방역 수칙을 안 지켰다라는 이유 때문인 거죠? 그냥 보면도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러네. 많이 목소리도 크게 하면서 연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다른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실수했다고 그래서 해고까지 가는 게 맞느냐. 그런데 저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더 비평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좀 굉장히 안이해져 있고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식당 가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마스크를 일단 쓰고 먹을 때만 벗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나서 이 얘기할 때는 또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그걸 지키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만연해 있는데 톰 크루즈의 저런 행동 자체는 물론 자기가 제작하는 영화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저런 걸 좀 상기시키면서 결국 가장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은 게 또 영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산업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저런 말 자체가 사실은 경종을 울리기 때문에 저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잘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